반갑습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가장 큰 어르신 의원님이 홍국표 의원님이시거든요. 잘 모시고 있습니다. 홍박 커플이라는 이름에 자랑스럽습니다. 그 의지가 늘 잘 받아들여져서 꼭 이렇게 저를 홍국표 의원님 다음으로 묶어주시는 그 정성이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내용을 듣고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차고 넘칩니다만 다 그런 게 공론의 공간의 의미이고 의외의 역할이겠죠. 오늘 드리는 주제는 그동안의 많은 이야기가 늘 뜨거웠지만요, 이제 지난번에 한강버스 특집편이었으면 오늘은 바로 감사의 정원입니다. 감사의 정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객관적일 수 있을까? 감정을 제외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지고 좀 머리 맞대고 시장님과 토론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해서 저렇게 일자별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시장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감사의 정원입니다. 자, 일자부터 볼게요. 시장님 잘 보이시죠? 2년 전에 24년 6월 25일 날 느닷없이 시장님께서 국가상징 공간 사업 우리 서울시가 추진한다. 어디에? 광화문 광장에 한다. 그래서 여름에 의견 수렴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8월 20일에 대형 태극기 개양대 설치 계획을 처리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6월 25일 날 국가 상징 공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100m인지 110m인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높은 높이의 대형 태극기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여론이 지형이 급반전되죠. 그래서 8월 20일 날 공식 철회를 합니다. 그때 소회 시장님 잠시 말씀 여쭤도 될까요?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처음에 태극기를 상징으로 광화문 광장에 대한민국의 상징을 만든다. 잘 아시다시피 광화문 광장은 국가 상징 공간입니다. 거기에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 그리고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상징물이 없다, 이런 비판이 쭉 있어 왔고, 그런 비판을 의식을 해서 가장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게 태극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태극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이 설정을 해서 그런지 상당한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그 비판을 경청한 결과 이제 방향을 선회하게 된 거죠.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높이 100m짜리 대형 태극기가 걸리면 애국심이 올라갑니까? 애국심이 올라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건 아무래도 태극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가 100m 높이 위에서 펄럭이는 것이 마땅히 어울린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론은 왜 저렇게 안 좋아졌을까요?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태극기가 특정 정치 성향의 분들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또 이 광화문 광장에 초대형 태극기가 걸리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인 광화문 광장의 디자인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미학적인 관점에서의 비판도 있었을 거고요. 반대하는 분들마다 논거는 다 달랐습니다. 생각이야 늘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장님, 진짜 질문이 이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서울시가 발표하고 여론이 안 좋아져서 불과 2달 만에 8월 20일 공식 철회를 할 수 있을까요? 순서가 반대여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 상징 공원에 무언가를 만든다고 하면 여론이 먼저 모여져야죠. 시민들이, 주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충분히 듣고 이렇게 의견이 모였으니 이렇게 잘 만들겠습니다라고 발표해야 되는 게 온당한 상식이지요. 근데 우리는, 서울시는 한강버스부터
다른 이야기는 오늘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그냥 감사의 정원 이야기하는 주제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2달도 안 돼요. 6월 25일 날 그렇게 높이 100m짜리 대형 태극기 건다 발표하고 2달 만에 공식 철회입니다. 이게 온당한 행정의 자세일까요? 글쎄요, 당연히 국가 상징 공간에 국가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아마 의원님도 동의하실 거고,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태극기라는 것도 당연히 동의하실 거고, 의원님 지금 서 계신 그 단상에 우리 시의원님 중에 한 분이 아마 제 기억에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태극기 개양을 요청하시는 그러니까요, 시장님 이런 겁니다. 기억하는데, 의견은 늘 다르잖아요. 그 얼마나 달랐으면, 얼마나 여론이 급 안 좋아졌으면 2달 뒤에 공식 철회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첨예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이 선행이어야죠. 그런 과정, 서로의 생각 다르잖아요. 그걸 얼마든지 민주적으로 충분히 수기 토론 거쳐서 다수의 주권자가 이 아니면 좋겠습니다라고 합의돼서 공사하면 난리 납니까? 왜 그렇게 일이 안 된다는 걸 아마 여쭙고 그거는 있는 이렇게 거예요.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당시에 아마 발표한 날짜가 일부러 6.25 날짜에 맞추어서 발표를 했을 겁니다. 당시에 그 6.25 참전 용사님들 모시고 아마 저희가 그 첫 계획을 발표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날짜에 발표하는 것을 아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 날짜에 그냥 즉흥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태극기 이상의 국가 상징물이 있었다면 모르겠으되 당연히 누구라도 다 동의할 걸로 예상이 되는 태극기를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당시에 제 기억은 이렇습니다. 그게 처음에 제대로 된 디자인이 발표됐으면 그렇게까지 거부감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지금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몽당연필처럼 그려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된 디자인이 매우 유려한 태극기 개양대를 발표한다는 보관을 가지고 처음에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성의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걸 보고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됐는데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저로서는. 예, 시장님 여기서까지도 일하는 실무자를 탓해서는 안 되겠죠. 책임자 실제로 시장님입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시장님 그랬어요. 책임자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어제 화면이에요. 보시죠. 저랑 시장님이랑 나눴던 이 이야기, 저 110억 들어간 100m 태극기 개양대가 말이 됩니까? 라는 5분 발언 영상이 보시죠. 조회수가 122만 회인데요. 댓글이 약 7,000개예요. 시장님, 제가 댓글을 읽다 손가락이 아파서 못 읽을 정도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작 120만 회 정도 나오는 그 영상에 댓글이 7,000개 가까이 달렸다는 게 뭘 뜻할 걸까요? 그렇게 첨예하다는 겁니다. 대형 태극기를 거는 것이라는 그 단순한 행동, 그리고 결과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저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처지에 따라서 해석이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시장님과 제가 나눈 9분 동안의 시간에 한 줄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거의 정규분포 치듯 양극단부터 가운데 수렴되는 얼마나 다양한 의견 분포가 있습니까? 시는 어떻게 행정을 처리해야 할까요? 국가상징 공간에 태극기면 모두가 좋아할 테니 태극기 설치한다고 일단 발표부터 하자? 과연 그렇게 행정의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어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지금까지 하나의 주제를 갖고 시장님과 말씀드린 겁니다. 저 감사의 정원 얘기 이전에 대형 태극기 문제가 왜 생겼냐? 의견은 다른데요. 다른 의견이 충분히 정교하게 깊고 넓게 수기되고 토론된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걸 책임자로서 시장님은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계신지, 받아들이고 계신지를 여쭙고 있는데, 시장님은 여전히 또 남 탓이에요. 실무자가 디자인을 구리게 했다는 둥. 그게 원인이었어요. 부정적인 여론이 먼저 생겨서 그렇게 아니 일이 그렇게 진행돼서 되겠습니까,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 세계의 대표 광장, 그 나라의 상징 공간에 국기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걸 무슨 수기가 꼭 필요한 거라고 지금에 와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특이한 역사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시장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시장님,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주권자, 서울 시민 1,000만 가까운 930만 명 주권자가, 대한민국 국민 5,200만 주권자가 다른 나라에는 멀쩡히 광장에 휘날리는 태극기, 그 나라의 국기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해서 반대 여론이 높았던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님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계속하고 계시냐면, 그건 주권자의 뜻 문제가 아니에요. 주권자의 뜻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아니 태극기를 그 나라의 국기를 그 나라 상징 공간에 세우는데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예, 그거는 부정적인 여론을 이야기하는 주권자분들과 더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네. 저 영상 내용 기억나시죠? 저 태극기 100m 높이에서 휘날리는 태극기가 어떤 본능적인 반발을 느끼는 분들의 의견이 이런 겁니다. 대형 태극기 논쟁이 남북 간의 역사에 저 70년대 대성초등학교 때부터 서로가 먼저 더 높이 세운다라고 한 게 98m까지 올라왔던 북한 쪽 대형 인공기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몇십 년이 지났거든요. 그걸 2026년 이 대관절, 이 오늘의 현실에 우리가 더 높지 100m 대형 태극기 광화문광장에 빡! 그래서 반발이 그렇게 컸다라고 하는 의견도 고민해 주십시오. 다시 본론 들어오겠습니다. 24년 6월 달에 대형 태극기를 발표했다가 두 달도 안 돼서 8월 20일 날 전면 철회했어요. 여론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일이 진행됐냐? 저희 태극기 안 합니다. 그러나 다른 걸 만들어 볼게요. 국제 공모하겠습니다. 국제 공모된 거 선정 결과가 한 해 지나 25년 2월이에요. 보시는 저 그림입니다. 저걸 감사의 정원이라고 한 거죠. 감사의 정원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 달에 원래는 UN 참전국 22개 나라를 형상해서 22개 기둥이었는데 한국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23개로 늘리는 걸 6월 달에 결정을 해요. 7월 6일 날 기사가 나와요. 계획한 내용이 22개 참전국으로부터 그 석재를 기증받아서 세운다라고 하는데, 아래 보이시죠? 가장 많이 병사 보냈던 미국, 영국, 캐나다 다 빠졌어요. 8개 나라로 받는다라는 동의를 받았다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 어떻습니까, 시장님? 몇 나라가 석재를 보낸다고 답이 왔나요? 지금 8개국입니다. 8개국. 우리 석재 받았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거죠. 9개국인데요. 예. 3개국은 이미 도착을 했다 그러네요. 네. 예, 이런 거 발표 질의할 때 미리 자료 다 보고 받으셨을 테니까요.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님. 저 과정도 제가 지난번 한강버스 때도 저는 22년차 회사원이었다는 경험 말씀드리면서 저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회사원이 있다면 온전하게 회사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쭤봤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 감사의 정원 공식 사업비가 얼마죠, 시장님? 209억입니다. 예, 209억입니다. 209억이에요. 209억이 들어간 저 사업에 계획이 뭐냐? 6.25 참전국의 용기를 기리는 감사의 정원 밭들어 총 모양이라고 하는 유려한 곡선에 22개 나라를 상징하는 돌기둥이 높이 7m가 쫙 깔리는 거잖아요. 세종대왕 동상 옆에. 그 나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아니요, 그 오해가 크신데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석재는 우리나라가 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중간에 총괄 건축가께서 의미를 담는 게 어떠냐?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했더니 그 나라의 석재가 거기에 들어오면 더 의미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네요. 근데 다 동의가 될까요? 아마 다 동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나라에 따라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내올 수 있는 나라 것은 쓰기로 하는데 그것도 저게 지금 높이가 6.25를 상징해서 6m 25cm입니다. 6m 25cm의 저런 형상의 돌이 들어오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어요? 그걸 또 다듬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듈화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제가 정확한 크기는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모니터 크기 정도의 돌이 들어오면 그거를 짜맞춰서 거기에 그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돌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시장님. 그렇게 해서 일부라도 상징적 의미를 보충하자는 의미예요. 예, 시장님, 저 6월 9일 날 우리 22개 나라 참전국 기념하는 밭드로총 모양의 감사의 정을 아까 조감도 자료 보셨죠? 저 조감도 자료 나왔을 때 조감도 자료 나올 때 네, 이게 전입니다. 조감도 자료 나올 때 보도 자료 내용 기억나세요? 저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지금처럼 하신 말씀이 저 때 공개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22개 나라의 참전국으로 석재 받아서 밭드로총 의미 살려서 참전국 기린다는 의미를 먼저 발표한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안 보내요. 안 보냈더니 말을 어떻게 바꾸냐? 아, 저희 걸 먼저 설치하고요. 갈아 낄게요. 아니, 우리 명색이 전 세계 글로벌 탑5를 자부하는 서울시 아닙니까? 서울시의 행정에 6.25 참전국 22개 나라를 기리는 이 아름다운 209억이 들어가는 감사의 정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상식적입니까, 시장님? 209억 중에 상당 부분은 지하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하 잘 얘기하셨는데요.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문제지요? 네,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시장님과 저를 비롯해서 아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주권자분들이 아니 처음에 많은 관심 22개국 가지실 중에 텐데요. 22개국 중에 다음은 몇 개 나라라도 그 나라에 돌이 들어오면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계속 추진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 그 모양의 돌이 들어와서 그 모양으로 다듬으려면 꽤 큰 돌이 들어와야 되니 일부 상징적인 부분에만 갈아 끼울 수 있도록 모듈화하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예. 그걸 예, 시장님 정말로 빌드업 잘해 주셨거든요. 딱 한 줄로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의 워딩 때문입니다. 시장님의 말씀 때문이라고요. 서울시의 단어 때문이라고요. 시장님이 저랑 한강버스 때도 얘기하는 거 저 너무 지금 기시감이 들거든요. 한강버스가 왜 그렇게 문제일까요? 시장님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강버스를 바라보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시민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 문제가 많을 것이다. 어려움 초반에 많이 겪을 것이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이다. 그거 다 몰라봐주는 사람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다 회사도 다녀보고 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다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의 실망이 컸냐? 시장님이 단언하셨어요. 한강버스는 버스다. 한강버스 54분 안에 주파한다. 한강버스 24년 봄에 한다, 가을에 한다. 다 시장님의 워딩이에요. 이거 대중교통 맞다. 한강에서 아침 베이글, 저녁 베이글, 야경 즐기면서 그런 새로운 대중교통 열린다. 다 시장님의 워딩이라고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시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실무자들이 된다고 해서 그대로 보고했을 뿐인데 그게 잘못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은 얼마나 기함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감사의 정원도 처음부터 22개 나라의 돌기둥 받아와서 설치한다라고 발표한 게 서울시라고요. 다들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돌 오는 거 어려움 겪을 수 있겠지. 몇 나라는 보낼 수도 있고 몇 나라는 늦게 올 수도 있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먼저 22개 나라 마치 사전동의를 다 받은 것처럼 이미 그 나라에 아니 온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한 우리의 잘못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은 안 올 걸 전제로 해가지고 오면 아니죠. 받고 이렇게 발표합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그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게? 예, 시장님 진짜 제가 시장님이랑 오늘 이제 아니, 20번째 이게- 시력 질문인데요. 이게 상대 나라의 호의에 기대는 거지 무슨 보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 나라에서 안 보낼 수 있는 상대방 거죠. 나라의 호의에 기대하는 거라면 먼저 그걸 받아들이겠다 기대한 사람이 먼저 말하는 게 예인가요? 그렇게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 뒤에 나오는 기사 보고 정말 기사를 읽는데 얼굴이 벌겋게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가 원래 메인이었거든요. 저 써있죠? 전면 철회. 세상에 저렇게 일하는 서울시 행정 있습니까? 뭘 전면 철회했습니까? 지금 여기 기사 나온 그대로예요. 뭘 전면 철회했어요? 기사가 지하 그렇죠. 스크린에 전면 철회한 거 없어요. 예, 없으면 저 정정보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해명 자료 냈어요. 잘못된 보도라고. 아까 아침에 말했잖아요. 악의적인 보도라고. 네, 알겠습니다.
잘 되길 바랄게요. 민주당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MBC의 기사가 전범처럼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사실에 근거한 기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뭘 시간은 철회했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고요, 시장님. 말씀 다시 본론 돌아올게요. 예. 저는 지금 일관되게 하나를 주제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앞서면 안 된다. 이거 어려운 말 아니죠? 충분히 다 검토해서 안 될 상황도 미리 얘기하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제일 베스트일 수도 있고 안 될 때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일이 진행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우린 언제나 말이 앞서왔다고요. 한강버스 53대 주판다라고 목표로 했어요. 말한 게 우리라고. 똑같아요. 감사의 정원도 누구도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그러면 제일 이상적인 걸 목표로 하지. 22개 나라의 대사관 정도 차원에서는 이미 논의가 성숙되어 있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그럼 22개 나라 중지 모아서 언제 어떻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사전 작업을 거의 길다 싶을 정도로 뭐 충분히 굉장히 하고 지금 나서도 발표에도 아무 문제 없는 거를 왜 먼저 발표했을까요? 우리 의원님 의심합니다. 굉장히 지금 뭐 하이톤이신데 최근 상황을 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직접 만나 뵌 건 아니고 몇몇 나라의 대사관 측과 우리 김병민 부시장께서 최근에 접촉을 해보니까 굉장히 이 돌 석재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랍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행정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내오는 나라들의 경우에도 3개국 보내온 나라들은 굉장히 행정 처리가 빠른 나라들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22개국이 전부 다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을 위해서 꼭 우리나라가 돌을 보내야 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매우 그 사업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꾸 무례를 저질렀다고 그러는데 그 아까 MBC 기사도 무슨 외교적 결례, 그거는 그 기자의 시각이지요. 의원님의 시각이고. 네, 시장님의 오늘 답변을 많은 시민분들이 보고 있을 텐데요. 예. 시민들의 반응은 아마 아이고, 오늘 평가하시겠죠. 오늘 밤 내일 밤에 평가 받겠죠. 자,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관되게 하나의 말씀을 부탁처럼 드리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말이 앞서지 말자는 겁니다. 이거 목표를 어떻게 세웁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뭐 그럴 일은 희박하게 보입니다만 제가 시장님의 위치에 있는 거라면 전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이런 준비 다 갖춰서 모든 준비가 안전의 안전, 확인의 확인을 거치고 나서 모든 22개 나라들이 기꺼이 동의하고 지지 보내는 이 모든 분위기가 익숙해졌을 때, 익었을 때 이렇게 준비가 다 된 것을 서울 시민 여러분 앞에 자랑스럽게 보고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름답다고 그거는 느끼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예. 이 석재 보내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22개 나라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호의, 생면부지의 나라의 젊은이들을 파견해서 젊은 생명들이 자유와 민주,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그 사실을 기리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방 나라에 부담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업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설명 좀 들으세요. 예, 돌을 보내주는 것도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지만 이 사업의 성격상 또 제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나라와의 실시간 동영상 교류를 포함한 소통입니다. 아직도 그 우방국들과 대한민국이 마음이 통하고 있다. 민심이 통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라의 대표 광장에 CCTV를 설치하고 광화문 광장과 실시간으로 교류하면서 그 동영상의 얼굴을 노출시키는 이런 퍼포먼스가 가능한 조형물을 기획을 하고 그걸 지하 공간에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 돈 누가 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야, 끝까지 들으세요. 그 나라의 시설물은 그 나라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부담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정하면 그 나라는 따라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부탁을 6억 원씩 지면 된다라고 부탁하는 게 부탁입니다. 그게 계산을 해서 알려드렸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걸 부담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CCTV를 설치하면 아니 왜 그렇게 웃죠? 예, 시장님.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 예, 시장님. 의원님 15분이 남아서요. 의원님 예, 시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전하시는지는 아니 오늘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실 말씀을 거라고. 많이 하시는데 아니 저 그냥 아예 오늘 감사의 정원 하나의 주제만 갖고 이야기할
것으로 시장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어요. 그게 뭐 드릴 말씀 예의인지 진짜 엄청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데요. 감사의 정을 하나 그 정도로 얘기할게요. 40분을 할애할 거면 저한테도 얘기할 기회를 주셔야지 이것조차 자릅니까? 아니요, 시장님 지금 말씀 많이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할게요. 아니, 지금 시장님, 시간을 한 4분의 3을 쓰신 것 같은데 시장님, 예, 시장님 요 그거 좀 필요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자르시네.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속죄 얘기를 하다가 내가 왜 동영상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네. 이렇게 서로 교감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목표를 향해서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상대방 나라 사정이나 여러 가지 뭐 재정 형편이 됐든 그 나라가 가지는 이 사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됐든 상황이 다르고 이해가 달라서 일부 동의하는 나라가 있고 일부 도와주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크게 무슨 뭐 외교적인 결례를 저지른 것처럼 그러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자, 만약에요, 시장님, 그 나라의 입장 어느 나라하고는 특정하지 않을게요. 그 나라는 이걸 원하지 않았거나 탐탁지 않다고 원하지 생각할 수도- 않는 나라는 아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없습니다. 탐탁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행여라도 그런 나라가 있다면 바른 자세는 뭘까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호의는 호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그러니까 우리 말씀은 부탁을 해서 싫다고 하면 혹은 어떤 사정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기 어렵다고 하면 그걸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요. 될 일을 부탁을 하면 그 나라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당연히. 얘기했죠? 6.25 참전국 유엔 22개국 기린의 우리가 감사정을 감사하는 거니까 하고 그 나라 석재 받아서 설치하고 다 그냥 우리의 일방 발표잖아요. 그건 외교적으로 의원님 좋게 한번 볼 수 없죠. 생각을 당연히. 해보세요. 그 나라의 도를 넣으면 더 의미가 커지는 시장님. 상황이지 못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중간까지 왔는데요. 첫 번째, 24년 6월 25일 날 느닷없이 국가상징공원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높이 100m짜리 대형 태극기 하겠다라고 시장님이 발표해요. 어떤 여론 수렴, 의견 수렴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2달 뒤에 전면 철회했죠. 그리고 그해 가을 겨울에 준비해서 25년 2월 달에 국제공모에서 감사의 정원 발표가 그때 나왔고요. 네. 그리고 나서 25년 11월 돼서 드디어 확인되는 여론 얘기를 하시니까 보여드릴게요. 여론조사는 각각의 의미가 있죠. 뭐 여론조사 어디가 했다고 해서 그게 전적으로 따라야 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의 정원이 주제잖아요. 서울시민 82% 광화문광장에 밭드로총 설치 사업 하는 줄도 몰랐다. 저 보도 보셨을 겁니다. 저 여론조사에서 알고 있습니까? 82%가 그런 거 합니까? 처음 듣는데요. 거기서 61%가 반대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209억을 든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같은 여론을 어떻게 얘기를 이루어진 했는데. 여론조사인가요? 예? 어떻게 이루어진 여론조사예요? 객관성이 그래서 있나요? 써있잖아요. 한글문화연대가 TNO 코리아의 의뢰 설문조사에서 서울시민 504명이 답을 받은 거라고요. 우리 설문조사는 1000명이었어요. 혹시- 우리 1000명은 2배니까 2배 더 혹시- 맞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건가요? 혹시 온라인 조사 아니었나요? 온라인 조사인지 전화여서인지 그걸 따지는 게 지금 시간의 조사가 아니고요. 그 저 이거 객관적으로 질문은 해야죠. 이거 하나죠. 시장님. 여론조사는요. 시장님은 지금 어떤 전제가 저랑 근본적으로 다른 데서 여론조사는 출발하냐면 객관적이라 시장님은 해야 이렇게 돼요. 생각하고 계세요. 감사의 정원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몇 퍼센트 정도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시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했던 조사가 가장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냥 이게 시장님 객관적인 진실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감사의 정원을 서울시민 그걸 인정을 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인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왜 뒤늦게 시장님의 오늘 답변이 오늘의 결론이거든요. 감사의 정원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몇 퍼센트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시는 아니 조사를 민주당에서 주도를 해서 의회에서 했잖아요. 그게 제일 높았잖아요. 시장님.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한 여론조사 같은 게 저런 게 객관성을 담보합니까? 아니요, 저는 저게 왜 그걸 인용해요? 아니요, 저게 객관적이란 말을 드린 거 아닙니다. 객관적이지 않은 얘기를 공적인 장소에서 왜 하십니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에요. 저런 의견도 있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저랑 시장님은 뭘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 주제 좁힐게요. 감사의 정원 209억 드는 저 사업에 지금 서울시민 몇 퍼센트나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동의할 때 사업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 아닐까요? 이미 했지 않습니까? 어떤 조사가 서울 시민 의견의 절반 이상이 동의받았다라고 말할 수 의원님 있을까요? 소속 정당에서 주도해서 의회에서 아니요, 했지 저는 지금 않습니까? 여론조사 그 한 건, 두 건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왜 애써 무시하고 여기 언급도 안 하시죠? 아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님, 그게 감사의 제일- 정원이 의원님 들으세요. 그게 지금까지 나온 조사 중에 제일 객관적인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한 번 저희가 했습니까? 시가? 의회에서 했잖아요. 아니요, 저는 지금 저기 지금 대화 중이잖아요, 의원님. 시장님, 감사의 정원에서 시장님 이 질문의 답변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왜요? 세종대왕 동상 옆에 설치되어 있는 그 설치물은 설치했다가 좀 이상하니까 치웁시다라고 치울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두 번째, 설사 치웠다 칩시다. 200억 하늘에 날아가죠. 200억이 그렇게 하찮은 돈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론조사를 뭐라고요? 인용하시길래 형 여론조사 자꾸 제일 왜 조사를 안 했냐고 저한테 지금 물으셔서 아니 그러니까 왜 여론조사를 제일 중요한 왜 조사 거는 안 오늘- 했냐고 묻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 감사의 정원 같은 그런 상징 공원 관련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서울 시민의 절반 이상의 찬성 같은 건 확인하고 사업하면 뭐가 문제가 큽니까? 왜 의회에서 그런 것도 확인했지 없이 않습니까? 가장 저기 여론조사 이념의 갖고 한복판에 들어있는 문제를 저질러 놓고 뒷수습을 시민들에게 맡기냐고요. 시의회에서 한 건가요? 찬성한 게 59%가 동의한 거로 돼 있잖아요. 예? 의회에서 한 게. 아니 저 시장님, 예? 68%가 동의한 거로 돼 있잖아요, 지금. 시장님. 시의회 예결위에서 8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90일 동안 조사한 게 시장님, 서울 시민 82%가 감사의 정원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라는 저런 그거는 시차가 여론조사의 있으니까 결과도 그렇죠. 있는 것처럼 여론조사는 얼마든지 조사하고자 하는 관점이 반영돼서 나올 수 있는 결과죠. 저 여론조사 한 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립니까? 아니,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감사의 정원 같은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서울 시민 절반 정도는 동의받고 지지받는 사업이라는 확신과 근거를 갖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시장님한테 의원님의 여쭤봤잖아요. 지금 당면이죠. 서울 시민 어느 정도가 동의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른다면서요. 그런데 200억 사업 그냥 날려도 되는 겁니까? 그때 세종대왕 동상 옆에 그게 왜 돈을 날리는 거죠? 세종 광화문 광장 주소 지번이 세종로 1-68입니다. 그 땅 누구 땅인지 아시죠? 1-68 누구 땅입니까? 말씀하십시오. 국유지입니다. 정확히 국토부 아까도 사유의 그 국유지예요. 말씀하던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우리는 국토부 땅에 서울시는 광장의 운영 주체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감사의 정원 200곡 사업을 유엔 참전국 기려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짓고 있어요. 그거는 민주당이 동의를 못하는 거죠. 공사중지 명령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시장님의 인식과 워딩에 대한 주제를 40분 동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5분 남았는데요. 시장님 지금 시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님은 감사의 정원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6.25 참전국 안 중요합니까? 6.25 참전국의 희생과 용기를 기린다는데 무슨 반대가 있습니까? 시장님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6.25 참전국을 기리는 지금 전국에 거의 100여 곳에 육박하고 있는 시설들은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는 서울에 있는 전쟁기념관은 다 각각의 역할들을 충분히 소임 다 하고 있잖아요. 광화문 광장에 저 감사의 정원이 반드시 설치돼야 될 이유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다른 장소들은 일부러 찾아가야 됩니다. 광화문 광장은 대한민국의 대표 광장이죠. 국가 상징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찾는,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한 번씩 찾는 곳입니다. 그곳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 민주, 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드는 게 그게 왜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시민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은 네.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민주당 당원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민주당이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반대를. 선동해서 국민들은 정작 반대 의사 같은 게 없는데 민주당이 선동해서 지금 이런 부정 여론이 많다라는 말씀 다시 하신 겁니까?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판단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민주당은 벌써 용어부터가 받들어충이에요. 저는 쓰지 않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참전용사들 만나서도 이거 중단 없이 계속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시장님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미 국토교통부는 저거 도로법 위반 같은 거 나와 있으니까 행정절차법에 따라 중지한다 내렸더니 시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직권남용이다. 마땅히 저항권을 행사할 거라고. 저 진짜 그 말 듣고 진짜 감동했거든요. 시장님 입에서 저항권이란 말이 나왔을 때 시장님, 시장님이야말로 저항권이라는 말을 쓰셔야 될 때가 있었죠. 언제일까요? 24년 12월 3일입니다. 24년 12월 3일 그 내란의 밤 때 장갑차 막은 사람 시민들이고 내란 저지한 사람들 서울시 시민들이고 주권자입니다. 그럴 때 서울시장으로서 이건 잘못된 내란이고 비상계엄이라는 거 저항권 아니라 저항권 할아버지라도 가져와서 이건 분연코 막아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이크에 있는 이야기 잘 경청해주면 좋겠고요. 시장님, 제가 의원님 분명히 합시다. 네. 제가 계엄에 찬성했나요? 뭐라고요? 제가 계엄에 찬성했나요? 아니요, 저 반대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저기에 저항권을 행사한다는 말도 감독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릴 것은 시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저항권이라는 말을 써야 할 때는 24년 12월 3일 같은 그럴 때 저항권이라는 말을 쓰셨어야 했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의원님 비유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항권을 사용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적절치 않은 답변이죠. 제가 계엄에 대해서 찬성했나요? 국토부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용 중지를 내리는 거에 저항권이 웬 말입니까? 저항권이라는 말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저항권이라는 말을 진짜 써야 할 말은 24년 12월 3일 밤 같은 날에 저항권이라는 말을 썼을 때 시민들은 기꺼이 우리의 천만 주권자의 대표 서울시장이라는 말을 하셨을 거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윤 의원님, 예? 질문 유지에 부합하지 질문은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시민분들이 판단하고 계실 텐데요. 답변할 수 없으니까. 자, 지금 질문의 요지는 뭐 비유는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답변을 드리면 지금 국토부의 행태는 일종의 행정 갑질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령, 도시계획 실시 계획을 만들고 고지하는 권한이 서울시장한테 있는 사안입니다. 그 사안을 광화문광장 만들 때도 적용하지 않았고 22년도에 광화문광장을 대폭 리모델링 할 때도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극히 일부인 상징 조형물 하나 만드는데 그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고 들고 나와가지고 공사 중지 명령을 하겠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관공서가 민간인한테 이런 행태를 보여도 아마 일반 국민들은 저항할 겁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저항권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1분 3초 의원님 남았으니까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1분 그거를 3초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해 못 하시나요? 세종로 1-68 국유지, 국토부 산하의 국유지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국유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1분 그 동안 국유지 이렇게 근처에 말씀드릴게요. 광장을 만들 때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요, 국토부가. 209억이 들어간 감사의 정원 같은 209억은요. 지금 어디에 써야 가장 시급하고 적재적소일까요? 한강버스 이번에 가스관에 걸려서 멈춰섰잖아요. 예인선이 그런 식의 20톤밖에 안 비교는 됩니다. 지금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식의 비교를 하지 마세요. 무슨 일 200억 하다가 예산이 있다고 하면 A 사안에서 한강버스 좌초 같은 거 됐을 때 끌고 갈 수 있는 예인선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게 먼저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는 행정이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끌어다 붙이는 감사의 정원 유엔 참전군 비석 짓는데 209억을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죠. 라는 이야기를 시장님이 하시는 것도 시장님의 자유인데요. 그거는 민주당 생각이죠. 민주당의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주권자의 의사를 대신 그거는 전해드리고 박유진 있는 겁니다. 의원님 생각이죠. 아닙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209억 들어간 감사의 정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제가 의견, 절차를 안 거쳤습니까? 주권자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는 게 시장님의 의무라는 말씀 지금 제가 다시 시의회 한번 절차를 안 드리는 거쳤어요? 겁니다. 들으셔야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죠. 아니 다 결정된 일을 이제 와서 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습니까? 시민-